발렌시아 북쪽 캐스테이트 지역에서 발생한 휴즈 산불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 중입니다. 팰리세이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최소 3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33시간 동안 460여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는 철저한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국가보다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발생한 휴즈 산불이 강풍의 영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0,000에이커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는데 진화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 발생한 휴즈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10,000에이커 이상의 면적을 집어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 24%가 진화됐는데 강풍의 영향으로 진화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젯밤에는 벨레어 지역에서 세풀베다 산불이 발화했는데 지금까지 45에이커를 태우고 진화율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카마릴로 지역에서 또 다른 산불이 보고됐습니다. 라구나 산불로 명명된 이번 화재는 지금까지 50에이커의 면적을 태웠고 불길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넓은 면적을 태운 팰리세이드 산불의 진화율은 72%로 올랐고 이튼 산불의 경우 95%의 높은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산불로 인한 공공자산 피해가 최소 3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LA시는 팰리세이드 산불로 최소 3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관련된 피해 사실만 더해진 것인데 개인 자산까지 더해질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연방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담수 부족 사태를 자처한 캘리포니아주에 연방 차원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역시 특정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산불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됐는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가 관심입니다. 한국 정부가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100만 달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인데 구호단체를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LA 카운티 지역에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피해 지역 주민의 어려움 완화와 조속한 일상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LA 지역 공익 구호단체를 통해 전달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체포 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재판 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추방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남서부 국경에 1,500명의 병력을 파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경지대에 병력을 집중시켜 불법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대 10,000여 명의 병력이 멕시코 국경지대로 향할 것이며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무인기가 동원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33시간 만에 460여 명의 불체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앞으로 검거되는 불체자 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추방위기에 놓인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던 무료 법률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콩고,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미얀마 출신 난민 자격 신청자들의 미국행 비행편을 모두 취소시켜 하늘길을 이용한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10,000여 명의 미국행이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에서 적발되는 불법 체류자 중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재판 없이 신속히 추방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이 대상에는 국경지대 100마일 반경 내에서 체포되는 불체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추방 재판에 수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불법 체류자를 구금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트럼프 행정부 1호 법안으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홍진아 기자입니다. 미국과 마주한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 이민자 임시보호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쫓겨날 이민자들에 대비하는 겁니다. Nos están cazando. De hecho, están saliendo que los están agarrando en iglesias, están haciendo retenes. 미국 남부 국경에는 국경 순찰대를 지원할 군 병력 1,500여 명 파견이 예고됐습니다. 미국 내에선 이미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색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불법 이민자 담당 기관뿐 아니라 마약, 화기 단속국의 FBI까지 동원될 거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46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Prison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emptied out into our country by Biden. 이민자 단속에 교회도 학교도 안전하지 않다는 소식에 이민자 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도 두렵습니다. Tenía miedo ayer, tenía miedo, dije qué va a pasar, llegar a la escuela, cómo nos vamos caminando todo ese espacio.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미 의회는 트럼프 2기 1호 법안으로 이민자 단속 강화법을 통과시키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구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If you are thinking about breaking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will be returned home, you will be arrested. 이민자뿐 아니라 난민 만여 명의 입국도 무산되는 등 미국 국경의 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연방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에 제동을 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법원은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자가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 금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14일간 효력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을 내린 연방법원 존 코헤너 판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하기 때문에 합헌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은 22개 주와 여러 이민자 권익단체에서 제기한 5건의 소송 중 하나입니다. 원고 측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불법 체류자 가정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녀는 25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판결은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 차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가 시행을 막는 판결은 다음 달 5일 열릴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에 대해 정부 입장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철저한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이어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공식 취임 이후 첫 국제무대 석상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 세계 경제 포럼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린 핵심 구상은 메이드 인 USA 그리고 관세입니다. My message to every business in the world is very simple. Come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and we will give you among the lowest taxes of any nation on earth. But if you don't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which is your prerogative, then very simply you will have to pay a tariff, differing amounts, but a tariff which will direc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even trillions of dollars into our treasury.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향해 유가를 낮출 것도 주문했는데 여기에는 경제적 요인 외에 외교적 복선을 깔았습니다. If the price came down, the Russia-Ukraine war would end immediately. 유가가 내려갈 경우 석유가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가 전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며 그간의 공언대로 전쟁을 직접 끝내는 외교적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 내 석유가스 추출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국제 유가 하락을 견인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략 역시 실리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취임 전 발표된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은 자신의 공으로 돌렸고 한때 우방이었다 바이든 정부 때 서먹해진 사우디아라비아와는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앞서 어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통화해 중동 지역 평화와 번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사우디가 4년간 6천억 달러의 미국 투자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ut I'll be asking the Crown Prince, who's a fantastic guy, to round it out to around $1 trillion. I think they'll do that because we've been very good to them. 트럼프 일기 시절 무역 전쟁으로까지 불리며 치열하게 대립했던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외교 안보와 무역 통상으로 나눠 투트랙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임 직전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틱톡의 미국 내 퇴출을 75일 유예한 것은 단순히 대중 강경책만 펼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트럼프 권력에 두 개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우선주의와 백인 우월주의라는 부분이 기저가 돼 있는 마가라는 플로리다 권력이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선거운동하면서 억만장자들의 네트워크를 끌어들인 이 빅테크의 자본가들하고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힙니다. 근데 지금은 이 앨런 머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빅테크의 손을 더 중요하게 트럼프가 들어주고 있는 취임을 전후에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기 행보는 1기 때와는 달리 표면적으로 노련하고 부드러워졌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미국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실리주의 노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강해졌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화상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낮은 15% 법인세율을 적용하겠다며 전 세계 기업들을 향해 영업에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에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ut if you don't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which is your prerogative, then very simply you will have to pay a tariff.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름 가격이 내려가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끝날 것이라며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등의 유가 인하를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유가를 내려 러시아의 석유 수출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If the price came down, the Russia-Ukraine war would end immediately. You got to bring down the oil price. You got to end that war. 미국 거대 기술 기업 빅테크에 대한 유럽연합, EU의 고강도 규제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애플과 구글 등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며 여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일종의 세금이라며 EU가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의 핵무기가 지금은 미국보다 적지만 앞으로 4, 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와 핵 군축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미 1기 집권 시절 중국 러시아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President Putin wanted to do it. He and I wanted to do it. We had a good conversation with China. They would have been involved. And that would have been an unbelievable thing for the planet. 취임식 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 지칭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다보스 포럼 연설의 핵 관련 발언에선 북한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북핵 문제 공조에 대한 기조는 유지하게 됐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진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외교사령탑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첫 행보는 일본, 인도, 호주와의 안보협의체 쿼드 외교장관 회의였습니다. 트럼프 2기 외교정책 1순위가 중국 견제란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쿼드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직접 거론되진 않았지만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겨냥했습니다.
통상 쿼드 성명에 들어가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빠졌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 장관이 가능한 한 빨리 방미해 북핵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 시기에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구체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취임 24시간 이내에 조 장관과 통화를 한 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과 같이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무부 발표엔 한국과 달리 북핵이란 표현 없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의 도전이란 언급만 있는데 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대중 견제와 관련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중국산 가짜 보톡스 주사에 대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업주는 관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미용사인 54세의 조이 그랜트 루터는 자신의 의료 스파인 JGL 에스테틱에서 가짜 보톡스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뉴욕주 면허 없이 치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피해자 중 한 명은 2024년 2월에 눈썹과 겨드랑이에 보톡스 시술을 받고 $463를 지불했습니다. 맨하탄 연방법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3일 후 복시, 눈꺼풀 처짐, 입 건조, 삼키기 어려움, 쉰 목소리, 숨가쁨, 팔들기 어려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나중에 보툴리즘 독소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가짜 보톡스 공급업체는 여러 고객이 가짜 제품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불법 치료로 큰 이익을 챙겼습니다. 구 애비뉴와 웨스트 45번가의 진료소와 위층 펜트하우스를 임대하고 있는 루터는 체포 당일까지 보톡스 치료를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루터는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보톡스를 공급업체에 더 요청했으며 고객에게 41병을 무료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전신 사기, 밀수 및 잘못된 상표 및 위조 약물과 관련한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 남부지방 다니엘 사순 검사는 성명에서 루터가 고객의 건강을 무시하고 모든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렸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포켓몬스터 카드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 이유입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1월 16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포켓몬 카드 팩을 둘러싼 격렬한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카드는 151 블루밍 워터 프리미엄 컬렉션 팩으로 원래 120에서 150달러에 판매되던 카드가 도매가가 60달러로 내려가면서 재판매업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팩은 포켓몬 카드 팬들 사이에서 희귀한 아이템으로 떠오르며 고객들이 팩을 손에 넣으려고 서로 밀치고 당기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영상에서는 재판매업자와 고객이 충돌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고 한 고객은 그만 놔라고 소리치며 상황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고 매장은 사건을 내부적으로 처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코스트코는 회원당 하루 1개 구매 제한을 도입했으며 카드팩은 이베이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90에서 $200 사이로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해당 팩에는 151마리의 포켓몬 카드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인기 있는 카드들이 들어있어 그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한 이베이 판매자는 10팩을 $1,564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카드팩은 2월 7일에 베스트바이와 다른 소매점에서도 출시될 예정이며 월마트는 $166.90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야마바 리조트가 아시아의 대표 명절인 음력설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마바 리조트는 어제 아시안 미디어를 대상으로 음력 설맞이 안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야마바 리조트 관계자는 청사의 해를 맞아 리조트 곳곳에 음력설을 상징하는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됐고 한인 등 아시안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메뉴가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면 음식을 중심으로 소고기와 생선 등 엄선된 재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 리조트 측은 홍바오 키친과 협업해 개발된 메뉴라고 전했습니다. 음력설 기념 메뉴들은 한정 기간 동안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Yamava Chef Jet collaboration for Lunar New Year, Year of the Snake, and it's going to be featured from the end of January all the way to the end of February.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everyone. 야마바 리조트는 음력설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한 메뉴를 중심으로 중화권 스타들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으며 추첨을 통해 음력설 기념식에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리조트 측은 세라노 뷔페에서 이달 29일부터 8일 동안 홍콩 스타일의 랍스터를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